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형충해학반 36강, 35강이네요. 3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요, 주요 신살입니다. 그 형충회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하고 격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글자 간의 관계. 이게 이제 형충회합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를 안 하면 형충회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관하고 정제를 뭐 같이 연결해서 쓰면 관계가 되는 거고, 그냥 정관은 정관대로 쓰고 정제는 정제대로 쓰고 서로 연결 안 시켜서 쓰면 그냥 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A라는 음식 재료와 B라는 음식 재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음식 재료를 섞어서 뭔가를 만들면, 그러니까 라면과 김치, 뭐 참치와 샐러드, 뭐 생선과 양념장, 뭐 치킨과 소주,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면 관계를 갖는 관계가 일종의 형충회합인 거고, 아니 나 그냥 오늘은 소주만 먹을래, 치킨은 내일 먹지, 이러면 관계를 안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주를 연구를 해보면 지지에 있는 글자들, 즉 사주 8글자를 서로 관계를 가져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관계를 안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치킨도 있고 소주도 맥주도 있는데 치킨 따로 먹고 맥주 따로 먹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집에 감자도 있고 밥도 있는데 밥과 반찬으로 감자와 밥을 먹으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아, 나 그냥 오늘 감자만 먹을 거야, 밥은 안 먹을래 하고 감자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뎅 덴뿌라가 있으면은 보통 밥 반찬으로 먹지 않고 아싸 오뎅 덴뿌라다 하고 오뎅 덴뿌라만 낼름 먹고 밥 안 먹어 한단 말이죠. 그게 일종의, 원래 오뎅 덴뿌라는 대부분 졸여서 먹거나 찌개 끓여서 오뎅탕을 만들어 먹는데 그게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근데 다른 재료와 관계 갖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형충회합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글자와 글자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이라는 관계는 야 이걸 쓰면 요걸 쓰기 어려워, 야 이 재료를 쓰면 요 기운을 쓰기 어려워, 걔는 동시에 쓰기 어려워, 뭐 그런 거죠. 뭐 이 여자야 저 여자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어떻게 두 여자 다 내 걸로 할 수 없을까요? 안 돼 이 녀석아, 이 여자 저 여자 둘 중에 하나 골라, 뭐 이런 게 충관계겠죠. 형 관계는 오전에는 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오후에는 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다 걸리면 뭐 재판 가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이제. 충관계는 바깥에서 사귄 여자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두 여자 머리채 붙잡고 둘 중 하나 나갔네. 뭐 이런 게 이제 충이겠죠. 힘센 여자가 이기겠죠. 힘센 여자가. 그러면 귀문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서 중간에서 이렇게 아리까리한 관계를 타는 게 약간 귀문 같은 거겠죠. 합은 이 여자와 저 여자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집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아니면 우리 집 내 부인과 가정부, 뭐 이런 식으로 궁합이 좀 잘 맞는 뭐 그런 요소가 되겠죠. 비유가 좀 이상하네. 아무튼 형충회합이라는 거는 지지의 글자, 즉 에너지들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합이 잘 안 드는 이제 관계성이 조금 아리까리한, 뭐 대표적으로는 격각, 뭐 형 또는 파, 뭐 귀문, 이런 형태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 뭐 금생수, 수생, 뭐 수국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형충회합 때문에 관계가 안 맺어진다, 또는 관계가 맺어져도 거의 안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맺어져요. 그게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격각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좀 제가 높아심으로 조금만 더 마무리해 드리는 거예요. 격각, 서로 방향성이 다른 글자들과 서로 방향성이 45도 각도로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다른, 얘는 수에너지, 얘는 화에너지를 추구하는 삼합 운동성 기준으로
서로 격각 관계의 글자들끼리는 수생목이든 금생수든 뭐 토국수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있으면은 이게 수생목인 거예요. 수생목. 근데 인자 격각 관계이기 때문에 수생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천년만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면 돼요. 언제 조건이 걸리냐면은 자, 자수로부터 인목이 수생목을 받았는데 인목이 수생목을 받다가 나 인호술운동 할 거야. 인호술운동 할 거야. 그래서 인호술운동으로 가게 되면 수생목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인호술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수생목 받아야 되는 뭐 그런 형태는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지원받으면서 뒤에서는 내가 할 일 다 한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로부터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다 받으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쓰고 싶은 돈 실컷 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인성을 쓰든지 식상을 쓰든지. 자, 지원받고 얌전히 살든지 식상 쓰고 마음대로 살든지. 근데 내가 중간에서 소통하는 요소. 아무튼 격각이든 형이든 간에 수생목은 수생목이고 금생수는 금생수고 토생금은 토생금인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효율성이라는 게 인자격각은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이루는 격각관계의 생이나 극은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에너지가 서로 목적을 다르게 가게 될 때는 그때는 빠이빠이 하는 거다. 가령 여행자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목포 가는 사람이 야 우리 대전까지 네 차 좀 얻어 타자. 그래 대전까지 타자. 근데 대전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갈라지면은 나는 부산을 갈 테니 너는 목포를 가거라. 이렇게 해서 갈라질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것 관계. 어느 집에 가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느 집에 몸을 위탁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게 됐어. 그 집 일을 도와주다가 내 몸이 회복이 돼서 나 이제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관계다. 자, 격각관계에서도 생은 다 이루어진다. 생이나 극은. 그러니까 격각을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수생목, 왕지가 생지를 생해주고 있다. 인성사회의 왕지가 인호술 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인목을 수생목 해주고 있다. 어느 대학의 중심 자리에 있는 교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제자를 아직 새 출발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제자를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지냐 생지냐 화계지냐 뭐 이런 거 보세요. 왕지는 해당 에너지의 중심이 된 거고 생지는 해당 에너지를 시작하는 거고 화계지는 해당 에너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에너지로 바뀌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이거는 인성사회의 중심인 자수가 인묘진 인호술 운동을 막 시작하는 인목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 만약에 묘목이 아니라 이게 인목이 아니라 묘목이었으면 왕지가 왕지를 생하는 형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오늘부터는 신사를 할 거예요. 신살. 주요 신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신살도 현재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신사를 몇 가지를 좀 뽑을게요. 이 신살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거 보통 긍정적인 어떤 현상에다가 많이 붙이고요. 보통 부정적인 현상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뭐 십신, 뭐 이런 거는 긍정적인 현상일 때 보통은 신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뭐 백호살, 뭐 도화살, 뭐 무슨 살 해가지고 좀 안 좋다는 뉘앙스를 붙일 때는 살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신이냐 살이냐를 가지고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신인데도 못 쓰면 쓸데없는 거고 살인데도 잘 쓰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리학이 5만 가지 것에다 다 살자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다 쓰기 나름이다. 신살은 쓰기 나름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 보도록 하죠. 자, 주요 신살에서 오늘 저하고 함께 할 내용들은 일명 프로의 별입니다. 주요 신살에서 프로의 별, 뭐 무슨 상징할 때 내가 무슨 별, 무엇의 별, 뭐 무엇의 상징, 제가 별이라는 말을 쓴다면 무엇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프로의 상징, 프로의 별. 오늘 두 강에 걸쳐서 할 내용이 백호대살, 괴강살,
양인쌀, 음인쌀,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간여지동.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사주 해석할 때 신사를 그닥 쓰지 않는 편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사주의 구조보다는 이 사주에 들어있는 신사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명리 초보다, 명리 초보이신 분들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죠. 뭐 어플이나 컴퓨터의 만세력. 그 어플을 구입하실 때 보통 많이 보시는 게 그 외우기 귀찮고 복잡한 신살들 다 안내해주는, 그래서 보충 설명 많이 들어가 있는 만세력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만세력을 딱 펼치면 거기에 각종 무슨 살 우르르 붙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조그만 신살까지 다 찾아주는 어플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주 하나의 평균 무슨 신살, 무슨 살 이런 게 평균 20-30개 정도 기본으로 붙어요. 뭐 많이 붙으면 더 붙을 수도 있고 20-30개, 뭐 기본이 20-30개야, 20-30개. 그러면 살이 20-30개 붙어 있으면 뭐 잘못된 게 20-30개, 내가 죽을 살이 20-30개나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각각의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면은 이게 뭐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나쁜 거 이런 거 아니다. 선입견 다 버리세요. 자, 오늘 공부하는 양인쌀, 백호쌀, 뭐 괴강쌀, 요런 음인쌀, 요런 내용들, 뭐 간여지동 요런 것들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파워가 좀 강하다라 그런 거예요. 파워가 강한 에너지들이다. 파워가 강한 에너지 못 가요. 커피 마실 때 커피 흐리게 타시는 분 있고 진하게 타시는 분 있죠. 진하게 타서 먹는 커피가 백호 커피예요. 백호 커피. 좀 거칠게 커피 드시는 분 있죠. 거칠게. 그게 괴강 커피예요. 괴강 커피. 그 다음에 순수한 맛으로 뭐 커피 프림 안 넣고 그냥 순수한 원액으로 만들 거야. 그게 간여지동이나 양인쌀 커피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법으로 한 방울 커피를 내렸어요. 이게 음인쌀 커피예요. 음인쌀 커피. 아니 뭐 이게 좋고 나쁜 거야? 아니 이게 취향이죠. 취향. 그러니까 나는 아주 진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 진한 커피의 상징이 에스프레소인가요? 에스프레소? 뭐 요만한 잔으로 혹 마시는 거? 커피의 고수들이 마시죠. 그거. 커피의 하수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난리가 나죠. 아써 하면서 이제 커피의 고수들이 마시는 게 원액으로만 모아놓은 커피죠. 거의 원액 커피. 그러니까 양인쌀, 괴강쌀, 백호대살, 음인쌀, 요런 간여지동 요런 계열들은 함량이 아주 진한 에너지예요. 함량이 진한 에너지. 요즘 길거리에 뭐 메가커피 이런 데들 많이 생겼던데, 저렴하게 커피 파는 데들 많던데, 거기 가서 제 커피는 투샷 이렇게 외치면은 투샷, 원액을 2배로 집어넣는 거잖아. 커피 원액을 2배로 넣어주세요. 500원 추가. 이게 투샷이나 투샷. 아하, 이 간지는 투샷이구나. 원액 함유량이 매우 높구나. 그러면 원액 함유량이 높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독약을 원액 함유량이 높으면 이제 먹으면 직사고, 뭐 건강한 걸 원액 함유량이 높으면 뭐 먹으면 효과가 좋을 거고, 쉽게 말해서 나 몸이 좀 아픈데 진통제 따블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먹으면 안 되는 걸 2배로 먹어버리면 일찍 가겠죠. 뭐 이런 형태. 지금 동맥경화 생겼는데 막 원액을 갖다 막 벌컥벌컥 마셔서 신장이 망가졌어요. 막 이런 형태들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기 나름이다. 지금부터 백호, 괴강, 양인, 음인, 간여지동 이거는 프로의 별이다. 해당 에너지가 원액 농축돼 있다. 아주 농축돼서 파워풀하다. 건전지로 치면은 알카라인 건전지다. 일반 건전지가 있고 알카라인 건전지가 있는데, 알카라인의 특징은 오래 써요. 아주 파워가 강해요. 장난감이 안 죽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알카라인 건전지죠. 그 대신 단점은 값이 비싸요. 건전지 잘못 끼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고장 나면 홀딱 타요. 뭐 거의 요즘 그런 일 없지만, 요즘 전기차들이 화재 사고가 많이 나요. 전기차가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이 안 꺼진답니다. 물을 아무리 퍼 부어도. 그래서 뭐 방수포를 덮고 뭐 한 2-5시간 물을 뿌려 대야지 불이 간신히 꺼질까 말까 하는데, 심하게는 그 불난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폐차장으로 가져가서 분해를 했는데, 어느 날 폐차장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발화를 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후에도 안 꺼진 거야. 그게 일주일 후에 다시 불이 난 거야. 폐차장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가.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뭐 1년에 한 30몇 대가 불이 난다 그러고 그 뭐죠? 뭐 이번에 무슨 뭐 어젠가 무슨 백화점 아울렛에서 불이 났는데 그 화재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기차 발화로 인해서 그 아울렛에 불이 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뭐 발화 원인이 나오겠죠. 자, 전기차 아주 파워풀한 전기차는 파워가 워낙 센데 얘가 주의사항이 뭐냐면 취급주의야. 취급주의. 그러니까 좀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는 불이 안 나요. 근데 고성능 배터리가 불이 나. 요즘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되게 안정적인데 제 기억에 한 6, 7년 전에는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툭하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전부 배터리 이상현상으로 해서 리콜이 나오기도 했어. 막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저도 옛날에 쓰던 스마트폰에 옛날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스마트폰 뒤를 탁 뜯어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를 탁 빼서 별도로 충전하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다 내장식인데 근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 스마트폰이 이렇게 둥그레진 거야. 이거 뭐지? 좀 있으면 불납니다. 얼른 가서 고객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바꿔왔어. 삼성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터리를 좀 고성능으로 만들다 보니 몇백 개당 하나씩 그런 불량품이 생깁니다.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바꿔줬는데 어떻게 바꿔? 성능을 좀 낮춰서 바꿔줬어. 그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사주의 고성능 간지, 천간 지지 합쳐서 간지라 그러죠. 고성능 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취급주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고성능 차가 될 수도 있고 불나는 차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요. 이게 쓰기 나름이다. 이 전쟁이 났을 때에 급할 때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찾냐면은 고성능 무기 가져오세요. 고성능 무기. 일반 무기 말고 고성능 무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성능 무기 하면 나온 게 하이마스. 하이마스라는 고성능 무기. 그냥 일반 로켓포가 아니라 막 80km를 날아가가지고는 막 정밀하게 유도탄처럼 날려. 뭐 한 발에 몇 억씩 하는데 와 근데 고성능 무기야. 그거 한 발이면 일반 재래식 포탄 몇십 발 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 하이마스 한 발과 재래식 포격 수십 발의 위력이 같아요. 이거 고성능 포격이죠. 고성능 포격. 그래서 이게 잘 쓰면 고성능 무기다. 이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개요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강 주요 신살, 프로의 별, 백호대살과 괴강살. 먼저 백호대살과 괴강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백호대살과 괴강살은 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에 어떤 12지지 글자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백호다, 뭐 괴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고로 백호, 괴강을 보통 세트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둘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백호, 괴강은 그놈이 그놈이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백호 하면은 그 이름에 붙은 이름이 하얀 호랑이라는 뜻인데 뭐 혈광살을 한다. 그게 그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하얀 호랑이라고 이렇게 백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얀 호랑이라고. 무시무시한 영물이다. 신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사주에 백호가 있는 사람들은 지도력, 리더십, 파워풀한 능력.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로 그 요즘 현대 사회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폭력과 살인이 줄어든 시대가 바로 20세기, 21세기 현대 사회입니다. 이게 그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그 17,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범죄 사건의 통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 인구 몇 명당 살인율이나 범죄율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에 비유하자면은 몇백 년 전의 사회는 살인율과 범죄율이 거의 몇백 배 이상 치솟았답니다. 몇백 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고나 병으로 많이 죽는데 뭐 병이나 자살 뭐 이런 걸로 많이 죽죠. 뭐 사고로 죽는 경우도 그닥 많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폭력으로 많이 죽었답니다. 폭력, 살인, 폭력 뭐 이런 걸로. 근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러시아 남성이 그 선진국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어. 러시아 남성 수명이 가장 짧어. 그래서 봤더니 사망률 1위가 술을 너무 잘 먹고 보드카를 너무 마셔대가지고 뭐 거의 뭐 50도짜리 보드카를 버컥버컥 물처럼 마셔대니까
1위가 술로 인한 사망, 뭐 음주 중독이라든가 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 사망률 2위, 남자 사망률 2위가 폭력이랍니다. 폭력. 싸우고 때리고 총 쏘고 칼로 찌르고 뭐 이런 형태. 근데 어쨌든 인류 사회가 과거에는 이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형제 한 5명 나면 그 중에 1명은 살해당해 죽을 정도로. 요즘 현대 사회도 저 남미 지역에 막 범죄율이 높아가지고 뭐 인구 10명당 1명이 깽단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뭐 멕시코,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 과거에는 그래서 이 사주에 백호 괴강이 들어있으면은 아유 깡패 아니야 이거. 아유 너 뭐 폭력 쓰는 사람 아니야. 왜? 옛날에는 생존 경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 사주의 백호 괴강을 어떤 혈광사, 저기 맞아 죽는다, 저 피를 토하고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범죄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아유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어서 비명 행사할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자, 왜 그런 해석을 했을까? 사주가 파워풀한 간지다 보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인데 백호 괴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푹 하면 열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네.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그런 짓을 쫓아갔다 칵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라님이 정치를 잘못한다 싶으면 어떻게 나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다가 역적으로 잡혀와가지고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워풀한 사주들이 이 파워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불쑥불쑥 발산을 하면은 옛날엔 죽을 일이 많았어. 그래서 백호 괴강, 비명 횡사, 혈광사라는 뉘앙스의 용어, 이게 부정적인 용어가 아유 사주에 백호살이 있어서 일찍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구술해야 돼. 살을 풀어줘야 되거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민속 신앙, 그러니까 무속 업계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백호 괴강 양인살을 가지신 분, 양인, 음인, 관여지동까지 이제 살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구술하면 살 기운이 없어진다. 이 귀신들한테 잔치상을 차려주면 귀신이 와서 보호를 해준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뭐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가끔 미국이나 러시아는 막 총 들고 학교에서 총기난사를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다. 옛날에 비하면 거의 몇십 분의 1 확률이랍니다. 이 현대 사회가 문명화돼서 사람들 수명도 늘어났어요. 원래 이 문명화되기 전에 이 현대 문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 40이었답니다.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묘비에 있거나 각종 기록에 나와 있는 문서를 봤더니 고려시대가 40세, 조선시대가 38살, 이게 38살 사망이었답니다. 조선시대가 좀 더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고려시대보다. 중세 유럽에서도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평균 38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18, 19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결혼 생활한 다음에 20년 살다가 대부분 40살 되면 안녕 빠이빠이 하고 죽는 거예요. 이제 60살 되면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이 환갑까지 사는 거고, 그 시대에 나온 그 결혼제도가 종신결혼제도인데 왜? 어차피 뭐 40세면 다 죽을 건데 뭐 길어봤자 20년이나 살겠어? 뭐 그래서 이제 종신결혼제도가 나왔는데 현대사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80세, 90세를 사는 거야. 80세, 90세를 사니까 20년만 살면 종신인데 뭐야 6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내 만에 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15년에서 20년 있다 했다. 그러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100년회로 한 거야, 그게. 옛날 같았으면 100년회로 한 건데 요즘에는 결혼 20년 했는데 아이가 대학생 돼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내 말도 안 들어. 나를 여자로도 안 봐.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놈하고 20년을 더 살아야 하다니. 뭐 이런 고민들이 오더라.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샜어. 잠깐, 뭔 얘기하다 데로 샜지? 자, 아무튼 옛날에 수명이 짧았다. 주로 사고로 많이 죽었다. 근데 사주에 백호, 괴강, 양인, 관여지동, 음인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파워풀한 에너지를 잘 참지 못하고 불컥 나섰다가 잘 죽다 보니까 겸손하라, 자숙하라, 나대지 마라, 힘을 잘 조절해라 라는 어떤 좋은 의미로 좀 조심히 살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속의 밥벌이 수단이나
이 공포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호 괴강은 뭐 일찍 죽는 살, 나쁜 살 이런